현재 영화 베놈은 좋은 흥행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캐릭터 베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캐릭터인데요. 오늘은 그 베놈이 주인공인 코믹스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놈 리설 프로텍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놈은 1988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슈 299에서 데뷔한 이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빌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스파이더맨과 굉장히 많이 맞붙었고 카니지라는 스핀오프 캐릭터까지 만들어냈죠. 사실 작가 데이비드 미켈라이니는 처음 베놈을 탄생시켰을 때 그냥 1회용 빌런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되고 편집부는 이 초히트 캐릭터를 빌런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미켈라이니에게 베놈을 빌런에서 안티 히어로로 재탄생시키라는 주문을 넣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1993년의 리설 프로텍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악인들을 죽이면서 안티 히어로 활동을 하던 베놈은 경찰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베놈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베놈은 약자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폭력과 살인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무엇보다 스파이더맨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증오합니다. 신문을 통해 베놈이 샌프란시스코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피터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슈 375에서 피터가 베놈의 전 아내인 앤 웨잉을 구해주자 베놈은 더 이상 피터를 죽이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는 사라졌었죠. 하지만 베놈이 사람들을 죽일 것이 분명하고 자신이 베놈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책임감에 피터는 베놈을 멈추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합니다. 한편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에디는 공원에서 노숙자들이 요원들에게 공격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숙자들을 구하기 위해 베놈은 곧바로 뛰어들어서 요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마침 도착한 스파이더맨은 베놈이 날뛰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요원들이 베놈과 스파이더맨 모두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자 스파이더맨은 요원들을 물리칩니다. 그 사이에 베놈은 노숙자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가 하수구로 향합니다. 에디는 노숙자들을 공격한 요원들이 트리스라는 사업가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숙자들은 에디를 자신들의 은거지로 데려가야 하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때 지하에서 이들은 트리스가 보낸 거대한 굴착 로봇들과 딱 마주칩니다. 베놈은 로봇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 바닥이 갈라지면서 그들은 지하 깊숙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사람들로 가득 찬 오래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굴착 로봇들이 사람들을 공격하자 분노에 찬 베놈은 순식간에 로봇을 조종하던 요원들을 죽여버립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자 베놈은 노숙자들에게서 진실을 듣게 됩니다. 지하 속의 도시는 1906년에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대지진 당시 땅속에 묻혀버린 도시로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자신만의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던 곳이었죠. 베놈을 놓친 스파이더맨은 베놈의 행방에 대해 단서를 찾기 위해 기자의 신분으로 에디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에디의 아버지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할 수 없이 피터는 스파이더맨으로서 다시 에디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한편 달리 갈 곳이 없던 베놈은 지하 속의 도시에서 머물기를 희망했지만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지도자들에게서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베놈은 만약 노숙자들을 공격하는 트리스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리스의 빌딩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트리스의 계획을 염탐하던 에디는 경비원들에게 들키고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물론 베놈은 이들을 손쉽게 제압하지만 더 많은 경비원들이 오기 전에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정체불명의 심판자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자들은 에디가 예전에 죽인 한 군인의 아버지가 복수를 위해 만든 그룹입니다. 소닉 에너지 총과 화염 방사기 등 그야말로 베놈을 죽이기 위한 무기로 무장한 이들이죠. 베놈과 심판자들은 골든 게이트 다리에서 큰 싸움을 치르고 불리해진 베놈은 트럭 아래에 숨어서 몸을 피합니다. 한편 에디의 아버지는 스파이더맨에게도 에디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하고 나갑니다. 대신 가정부가 에디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에디는 항상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바랬지만 아버지는 그를 외면했고 결국 에디는 삐뚤어진 것이죠. 한편 베놈은 심판자들에게 다시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갑자기 헬기가 나타나 심판자들을 공격하고 베놈을 구해줍니다. 바로 트리스가 보낸 헬기였습니다. 트리스는 영상을 통해서 베놈을 적이 아닌 보디가드로 삼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베놈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그 말에 동의하죠. 헬기는 베놈을 태우고 모하비 사막의 비밀 연구소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트리스가 없었고 대신 화염으로 가득 찬 함정이 베놈을 맞이합니다. 그곳은 트리스와 손을 잡은 칼튼 드레이크 박사와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연구소였던 것입니다. 드레이크 박사는 사운드 에너지로 만들어진 감옥 안에 베놈을 가두고 그의 신비오트 씨앗을 탈취합니다. 드레이크 박사는 베놈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카니지의 능력을 보고 감탄하여 베놈의 신비오트 씨앗을 이용하여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신비오트들을 만들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스파이더맨은 베놈을 찾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중 새로운 신비오트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스크림으로 드레이크가 실전 훈련을 위해 보낸 새로운 신비오트 요원이었습니다. 스크림은 스파이더맨을 공격하지만 신비오트를 다루는 것이 아직 미숙한 덕분에 스파이더맨은 스크림을 몰아붙입니다. 스크림은 비행선을 타고 후퇴하고 스파이더맨은 몰래 비행선에 붙어서 뒤를 따라갑니다. 그동안 트리스는 노숙자 한 명을 붙잡아서 드디어 지하 속에 도시가 있는 장소를 알아냅니다. 스크림의 뒤를 쫓아 비밀 연구소에 도착한 스파이더맨은 경비원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스크림이 향한 이곳에 분명히 베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이미 스파이더맨에게 당한 경험이 있는 드레이크 박사는 베놈 신비오트를 고통스럽게 에디에게서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놈은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파이더맨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드레이크 박사는 5마리의 새로운 신비오트 요원들, 즉 스크림, 페이지, 라이엇, 레셔, 그리고 아고니에게 스파이더맨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베놈이나 카니지 등 신비오트들과 싸우는 것에 익숙한 스파이더맨은 5마리의 신비오트 요원들을 상대로 선전하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실험실에서 탈출한 에디가 등장합니다. 스파이더맨과 에디는 경비원들이 사용하던 사운드 에너지 총을 사용해 신비오트 요원들을 잠시 무력화시키고 베놈 신비오트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에디는 다시 신비오트와 결합해서 베놈이 되었죠. 베놈이 실험실에 있던 에너지 빔을 사용하여 신비오트들을 모조리 노쇠화시켜 가루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자 스파이더맨은 그 안에 인간들까지 죽을 수도 있다면서 반대합니다. 그러자 베놈은 스파이더맨을 목 졸라서 기절시키고 에너지 빔을 신비오트 요원들에게 사용합니다. 베놈은 아직 신비오트들이 숙주인 인간들과 동기화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예상이 맞아서 신비오트들은 녹아버리고 인간들은 기절만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드레이크 박사는 연구소를 폭발시키고 탈출합니다. 정신을 차린 스파이더맨은 탈출하던 비행선에 올라타서 탈출하고 베놈은 요원을 협박해 트럭을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트리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빌딩으로 찾아간 베놈은 그의 간부를 협박해서 왜 트리스가 지하 도시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는지 알아냅니다. 트리스는 지하 도시 안에 금광이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날 아침에 지하로 폭탄을 내려보내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노숙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베놈은 지하 도시의 입구가 위치한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트리스가 있는 곳에 베놈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던 스파이더맨에게 공격을 받죠. 하지만 스파이더맨을 제압한 베놈은 사정을 설명하고 베놈의 말을 믿게 된 스파이더맨은 베놈과 팀을 이루게 됩니다. 베놈과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요원들과 건설 로봇들을 박살내기 시작하자 패닉에 빠진 트리스는 지금 당장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 통제실로 향합니다. 그 뒤를 향하던 베놈은 거센 화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죽을 듯한 고통을 감수하고 베놈은 화염을 뚫고 들어가 트리스를 기절시키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베놈이 트리스를 죽이지 않았음을 확인한 스파이더맨은
이 빌런 베놈에 대해 잠시 혼란스러워하고 그 틈에 베놈은 다시 사라집니다. 다음날 피터는 베놈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들을 지키는 것에 더 힘을 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베놈은 자신의 활약을 지켜본 노숙자들의 배려 덕분에 지하 도시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리썰 프로텍터는 사실 스토리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높은 평가를 받을 작품은 못 됩니다. 개연성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샌프란시스코 지하의 비밀 도시 같은 90년대 특유의 황당한 설정도 뒷마무리가 부족합니다. 또 심판자들처럼 전체적인 스토리의 진행에 이질적인 부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리썰 프로텍터를 사랑하는 이유는 스토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베놈이라는 캐릭터 때문입니다. 베놈의 폭력적이고 괴상한 성격과 세디스틱한 유머, 거기에 더해 약자를 지키려는 정의감이 합쳐지면서 미친 매력의 안티 히어로가 탄생했죠. 거기에 마크 베일리와 론 림의 아트가 재미를 더합니다. 베놈의 파워와 괴상함을 200% 제대로 표현해주는 작화가 특히 액션 장면을 훨씬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썰 프로텍터는 영화 베놈과 많이 닮았습니다. 엉성한 스토리와 빌런이지만 그에 비해 매력이 넘치는 주인공 베놈과 화끈한 액션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전 영화 베놈도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썰 프로텍터는 빌런이 아닌 안티 히어로로서의 베놈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 후로 다양한 미니 시리즈나 원샷이 만들어지고 2003년이 되어서야 솔로 시리즈를 얻을 수 있었죠. 만약 리썰 프로텍터가 실패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놈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베놈 리썰 프로텍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베놈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